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7일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을 부정입학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기 면접 때 반주 테이블 틀 장치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도 심사위원장이 구해주는 등 시험을 25분이나 지연시키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처음 취재를 할 때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다가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신여대는 저희로서는 좀 뜻밖의 주장을 했습니다. 나 의원 딸의 면접에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고 참고사항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주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도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딸과 함께 시험을 쳤지만 불합격한 수험생의 증언입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하자 성신여대 측은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학생부 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실기는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의원의 딸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 당시 MR 플레이어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드럼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서 이를 급히 구해주느라 면접 일정이 25분이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참고용이었을 뿐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합격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봤던 다른 장애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상남도 창녕군.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5년 전 나 의원의 딸 김모 씨와 함께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응시했던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자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탈락하고 나서 좀 많이 아셨죠? 왜 떨어졌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떨어지고 나서 막 울었어요. 문성원 씨는 면접에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 황당해합니다. 문 씨는 당시 실기 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기라고 이렇게 따로 칸이 돼 있진 않았는데 이제 조건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곡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유곡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 전화해서 이제 곡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막연하게 자유곡 돼 있으니까 뭐 떨어졌든 붙었든 내가 실기를 본 사람인데 분명 그분들이 피아노를 차례에서 쳤고 내가 그 상황을 기억하는데 안 반영했다는 자체나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문성원 씨는 선천적으로 양쪽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니스트를 꿈꿀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쳐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잘치네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요? 베토벤 같은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린데도 했잖아요. 문 씨에게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5분짜리 자유곡 한 곡을 정해 밤낮 없이 연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가끔은 수업 빼가면서 저는 이제 그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선생님들 면접 연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끔은 친구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 그만 치라고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치니까. 당시 문 씨가 다녔던 대안학교에서도 피아노 연습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는 등 문 씨의 실기 준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거의 이 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문 씨의 학생부 성적은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시험만 잘 치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성원이는 검정고시가 평균이 98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1.5에서 2등급 정도 되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했을 때 학생부도 성적 괜찮고 면접도 뭐 얼마든지 성원이가 말 잘하니까 할 수 있고 실기만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진짜 온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네, 그런데 실기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 저는 지금 그랬다면 성원이가 수능 공부도 병행하는 학생이었는데 수능 공부를 했겠죠. 너무 그거는 정말 이렇게 황당한 거죠.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지금. 성신여대는 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면접에서 악기 연주는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문 씨는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면접관들이 악기 연주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연주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에 관한 대답하고 피아노 갔다가 의자 앉아서 질문에 관한 대답하고 뭐 잘 봤다 해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아노를 치는 분위기였나요? 네, 왜냐면 피아노가 있었고 네, 당연히 친다 생각했어요. 문 씨가 기억하는 면접 시간은 실기 연주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5, 6분가량. 질문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특별하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실수 없이 연주를 마친 문 씨는 내심 합격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무난하게 쳤고 대답도 그냥 대답이 막 답이 있는 대답이 아니었던 질문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 뭐 음악에 관한 음악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떠오르는 색깔이나 이제 이유를 말했기 때문에 네, 크게 큰 문제는 없다 생각했었어요. 문 씨는 성신여대 측이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베푼 특혜에 대해 서민으로서의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냥 일반인이고 뭐 아무 재력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의 딸이라도 그 사람들이 기다려줬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렇게까지 기다렸다 쳐도 그 기다린 만큼 그거를 합격시켜 줬을까 이런 생각. 성신여대에서 떨어진 이후 경북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합격해 현재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문성원 씨. 지금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던 꿈도 접었습니다. 음악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도 유일하게 그 음악과에 지원했던 과라서 일단 그 대학에 가서 음악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게 꿈 아닌 꿈이었죠. 이제는 좀 많이 늦어가지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2012학년도 입학 전형 때 실기평가가 없었다면서 면접 때 수험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한 것인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도 당시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우 교수도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말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출입이 안 되세요. 출입 자체를 금하래요. 저희 뉴스타파는. 저희는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님. 질의서를 남겨놓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제가 그때 드렸던 질의서 여기 보관하고 계시네요. 보안팀에서. 그거 놓고 가신 거는 바람에 불어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2011년 5월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고 그 직후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 때문에 이 전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새로운 입학 전형을 도입하려면 모집을 시작하기 1년 3개월 전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겨우 3달 전에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신여대가 신청을 하면서 만든 모집 요강에는 실기시험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기시험을 쳤다는 당시 수험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는 응시생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는 각 대학이 매년 입학연도의 직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2010년 12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학이 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협이 지난 2010년 12월 발간한 201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사항, 성신여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없습니다. 두 달 뒤 대교협이 대학별 모집 여강을 상세하게 소개한 대입정보 119,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79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역시 성신여대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보면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제출 기한은 2011년 6월 1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는 거는 그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이전까지 6월 2일이라는 제출 기한까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말고도 성신 하모니 전형 등 총 4개의 입학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전형은 모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1년 3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유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만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 요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신여대가 수시 전형을 석 달 앞두고 정원외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신여대는 재능 있는 장애인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을 고려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접수한 것은 2011년 6월 14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은 바로 성신여대가 대교협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받은 당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안을 만들어 대교협에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학교도 이제 이런 장애 학생을 뽑자 이렇게 정해지면요. 네. 입학처에서 그거가 이제 선발안을 짜서. 네. 그걸 이제 각 대학교마다 입학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거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한 열흘? 정원의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가요? 하루만은 아니고요. 네. 관련돼서 적어도 조금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몇 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학과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하루 만에는 안 돼요. 성신여대가 신청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수시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 가까이 남겨둔 6월 22일 대교협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교협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을 공표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학생들은 이병우 교수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애 학생들은 누구누구가 오는지 부모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건가요? 그거 알 수도 있죠. 이번에는 그러면 아셨나요? 김 학생은? 모르죠? 네. 알았죠. 누가 얘기를 해주셨나요? 아니 그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특별 전형으로 장애인 학생들을 정원 외로 뽑으니까는 제가 주위에 장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도 좀 시험 쳐라.
대교협 자료에 있는 2012학년도 모집 요강이 현재 성신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도 의문입니다. 성신여대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학생부 40%와 면접 60%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이 지난 2011년 7월 발간한 입시정보 자료엔 학생부 40, 면접 60% 옆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기 가능이란 부분이 지금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 요강에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실제 응시생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하고도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왜 실기가 없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진짜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고. 당시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 이병호 교수에게도 물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많은 비리 의혹으로 각종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심 총장은 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이 심 총장을 횡령으로 기소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비를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고쳐지면 비리 사학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전망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비 3억 7,800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지난 2월 25일 열린 첫 재판은 5분도 못 돼 끝났습니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2차 공판은 3월 24일. 그런데 재판은 다시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4월로 넘어간 재판은 5월 18일로 한 번 더 미뤄지더니 급기야 6월 1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3차례나 연기된 표면적인 이유는 심화진 총장 측의 변호인 교체입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 그리고 동인 소속 변호사 7명이 심 총장을 변호해왔는데 이 가운데 광장과 바른 소속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새롭게 법무법인 지평이 합류한 겁니다. 하지만 심화진 총장 측이 재판을 3차례나 연기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고 일주일 뒤인 3월 3일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비에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여부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일까? 건축이나 입시나 학교 운영을 다 총장이 모든 계약을 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거든요. 이 소송을 경우는 대표권 이사장만 이사장 명의로 이름만 들려주는 현실적인 부분을 세출 항목에 포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적인 업무의 경우는 현행 시행령 아래서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 교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검찰도 심화진 총장에 대한 고발 내용 가운데 해당 부분은 빼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 직접 필요하면 지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교비에서. 예. 그런데 그 교육부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직원 인사 문제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인 돈이 아니라 교비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여대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총장이 이들 단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이 사립대학에는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에서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교비에서 쓰라 이 말은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그 비용을 쓴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법인 회계에서 그건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교비 회계로 쓰라 그러니 이거는 줄소속 날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즉 교비를 명백히 구분하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3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가 비리사학의 소송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금을 감내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등록금이 온전하게 아이들 교육활동에 쓰일 거라는 믿음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금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고 사학재단의 어떤 비리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건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대 총선 기간이었던 4월 10일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찬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지금 접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찬성한 데는 한 9개 단체,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한 500명이 넘고요. 반대는 5개 단체에 개인은 12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대학 교수회가 낸 반대 의견을 하나의 단체 의견으로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또 교육부에다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그런 그 교수의회만도 20개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민변이라든지 또 교수 노조라든지 또 각 대학의 노조 등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그렇게 타당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신여대 구성원들 역시 시행령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간 쌓여온 심화진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시위를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총장이 경찰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그 수사 의뢰 자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썼습니다. 자문료를. 그 자문료를 교비에서 썼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생을 고발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학교에 어떻게 학생을 맡깁니까? 성신 역사 80년 이래 지금처럼 악화된 데가 없어요. 아주 학교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표절 교수들이 막 들어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대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정치 공백기를 틈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교육부의 꼼수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이어 대표적인 시행령 정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협력사 대부분이 이 산재 은폐를 거의 한 90% 이상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구조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원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3,000명을 3,000명 급여의 인력 구조 조정에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거는 부자야 무슨 아침 노동자들 살기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나경원 의원이 특강을 한 직후 성신여대는 갑자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만들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나 의원 딸은 면접에서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반주음악을 틀 장치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심사위원장은 면접을 25분간이나 미루면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시험 결과 학생부 성적이 매우 좋고 방송에서 소개할 정도로 실기가 뛰어났던 다른 수험생은 떨어지고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했습니다. 나 의원 딸이 입학한 현대 실용음악과는 이후 여러 차례 나 의원 딸의 성적을 올려줬습니다. 나 의원이 위원장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 의원 딸을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선발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2011년 나경원 의원의 딸과 아들, 동생 등 일가족을 국제 청소년 지도자 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선발해 아테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혹입니다. 그리고 나 의원은 뉴스타파의 인터뷰 요청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을 해서 세팅을 사전에 다 해놓은 겁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이거 뭐 취재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저희 자신이 공포에 시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한 스텝 한 스텝을 취재를 해 나갈 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 이 선을 넘어도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뉴스타파라는 우리 시민들이 보살펴주는 우리 많이 넘을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남들이 건너가지 않는 선을 과감하게 건너가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더 객관적이게 그 사회나 뉴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그 뉴스 사실만으로도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사실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대한민국의 그 언론인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그 중요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어떤 그 심각성 이런 것도 말할 나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취재를 하는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고 얼마나 끈기 있게 해야 이게 우리가 밝혀내야 할 사실들이 드러나는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카메라? 우리 저쪽 카메라 하얀 거.